자,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들의 휴직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은 지역교육청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교관 선생님께 매년 제공해주는 인사업무 처리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교육청을 근거로 한번 알아볼게요. 교원 인사과의 업무자료, 업무마당의 초등 행사를 보시면 2021학년도 인사 관련 배부책자 자료 탑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처리 요령이라고 있어요. 이걸 보시면 엄청납니다. 내용이 정말 많아요.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1학년도 유초등 교육공무원 인사업무 처리 요령, 이런 자료가 아주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간단히 보시면 교사, 교감, 시군간 전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교원장 및 교육 전문직원 인사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교육공무원 휴직 업무 처리 요령, 저희가 이거를 이제 볼 거죠. 이것도 있고요. 교원 호봉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다면평가에 관한 내용도 있고, 교육공무원 승진 후보자 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께서 여기서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공무원 자격연수 대상자 업무 처리 내용도 있고요. 승진 업무 관련 법규, 교육공무원 복무관리에 대한 내용, 교원 연수와 관련된 내용 등,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및 퇴직포상, 나이스 인사기록 및 인사권한 부여 등 우리 교감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우리 선생님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꼭 다운 받으셔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휴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휴직은 거의 비슷하죠. 자, 휴직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면직시키지 않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근거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휴직 사유 및 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직권휴직은 휴직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권휴직입니다. 이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 병역휴직, 생사불명, 법정의무수행, 노조전임자 휴직이 있어요. 그리고 청원휴직은 이제 휴직 대상자가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휴직을 해줄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 난임휴직은 원하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된 법령을 보면 보세요. 이거는 교육공무원법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 교육공무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청원휴직을 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예요. 명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다만 1호부터 4호까지 및 제11호, 아까 봤던 직권휴직이죠. 직권휴직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아까 봤죠? 육아휴직이죠. 제7호, 제7호의 2번 및 제7호의 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청원휴직 중에서도 육아휴직, 또 뭐가 있었죠? 입양휴직, 불임, 난임휴직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무조건 명해야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권휴직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 외에 청원휴직은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간단히? 자,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할 때에 하는 거고요. 기간은 1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력은
자, 그래서 경력과 승급이 있는데요. 경력은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승급은 호봉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력에서는 제외된다. 단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입이 된다. 승급은 승급 제한이 된다. 단 공무상 질병은 포함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결혼 보충은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혼을 보충하게 되어 있고요. 자, 봉급은 1년 이내 7할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는 5할 지급,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입니다. 자, 수당은 공통수당, 보수와 같은 비율을 지급하고요. 기타 수당은 휴직 사유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자, 병역휴직은 병역을 위해서 이제 군대 갈 때죠. 기간은 복무기간 동안, 경력은 산입이 되고요. 승급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6월 이상 휴직 시 결혼 보충이 받고요. 봉급,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사불명. 자,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할 때 3개월 이내로 휴직을 명해야 되고요. 경력 제외, 승급 제한입니다. 결혼 보충도 불가고요. 봉급 수당도 없습니다. 법정 의무 수행.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될 때는 그 기간 동안을 휴직 기간을 잡고요. 경력으로 산입하고요. 승급도 인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 휴직 시 결혼 보충해야 됩니다. 봉급과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조 전임자 휴직이죠.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될 때 휴직을 명해야 되는데요. 전임 기간 동안 휴직을 명해야 되고요. 경력, 승급 모두 다 산입 승직 인정합니다.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혼 보충해야 되고 봉급 수당은 없습니다. 이게 직권휴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청원휴직도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학휴직. 먼저 유학휴직. 학위를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연수하게 된 때 기간은 3년 이내고요. 학위 취득인 경우에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직 경력은 5할 산입하고요. 승급은 인정됩니다. 모든 휴직은 6개월 이상 휴직 시 결혼 보충하는데요.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연계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직 시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유학휴직 들어갑니다. 유학휴직, 봉급은 5할을 지급하고요. 수당은 공통수당은 5할, 2년 이내에는 5할을 지급하고요. 기타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휴직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기구나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고용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고요. 경력 인정되고요. 승급은 인정됩니다. 비상근일 때는 5%, 50%, 5할만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급은 지급하지 않고요.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육아휴직. 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3학년이라도 8세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여성 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자, 기간은 자녀 한 명에 대해서 3년 이내 분할 가능하고요. 부부 각각 적용됩니다. 경력 인정되고요. 자, 승급도 둘째까지 1년, 셋째 이후부터는 자녀의 전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봉급은 지급하지 않고요. 수당은 3개월까지 8할을 지급하고요.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에서 12개월은 5할 지급,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자, 세부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출산휴가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입양휴직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근데 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자, 6개월 이내 입양자녀 1명당 6개월 이내로 되어 있고요. 경력 산입되고요. 승급 인정됩니다. 자, 수당 인정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올해 이제 작년 2020년에 생겼죠. 불임 난임 휴직. 자, 불임 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에
기간을 휴직을 잡을 수 있고요. 부득이한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인정되지 않고요. 승급도 제한입니다. 자, 봉급은 1년 이내에는 7화를 지급하고요. 1년 초과 2년 이하는 5화를 지급합니다. 공무상 질병은 전액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당은 보수와 같은 비율을 지급하고요. 기타 수당은 휴직 사유별 차등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연수휴직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고요. 경력은 5할 산입, 승급은 학위 취득 시에 승급을 인정해 줍니다. 봉급,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사휴직이 있어요.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이죠.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사휴직을 낼 수 있어요. 자, 재직기간 중에 총 3년을 낼 수 있고요. 1년 이내로 휴직을 낼 수 있고요. 경력 인정되지 않고요. 승급 제한됩니다. 자, 봉급과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반휴직,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제5호에 해당된 때 3년 이내에 낼 수 있고요. 3년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경력, 승급, 제외 제한입니다. 봉급,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연수휴직이 있어요.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년 이내로 되어 있고 이것도 재직기간 중에 이거는 딱 한 번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경력, 승급 모두 다 제외 제한입니다. 봉급, 수당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직의 효력 및 복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해요. 휴직 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휴직 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 없이 복직 조치가 되고요. 휴직 기간 만료 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하면 당연 복직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 복직원을 제출하기 30일 전에 복직 의사를 예고하도록 적극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휴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임용권자, 교장쌤은 휴직 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휴직 기간이 만료 또는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직권 면직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가끔 이제 교감 선생님과 이제 휴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속상할 게 있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모든 휴직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정적인 학교 운영, 학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기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휴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휴직에 따른 기간제 임용도 학기 단위로 임용하여 정원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법정 휴직 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육아휴직을 하실 때 학기 단위로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다만 운영상 협조를 구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런 것들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휴직 사유 소멸 또는 휴직 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사유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에 대해서는 복직 신고를 해야 되고요. 다시 다른 사유로 휴직 신청을 해야 됩니다. 좀 귀찮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 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원래는 우리 선생님들이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소속 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가끔씩 뜬금없이 전화가 올 때가 있지요. 그러나 원칙은 우리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육아휴직 또는 동반휴직을 2년 이상 교원이 복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